네. 자, 어서 오세요. 해독 라방 어서 오십시오 해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원규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인사할게요. 네. 중국반 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코치 한찬대입니다. 오늘은 특별 라방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은 저는 목소리만 출연하고요. 오늘 이 오원규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원교입니다. 네, 네, 해독 전문 한의학 박사님이십니다. 자, 네, 박사님, 네. 저희 해독 전문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자, 해독이란 뭘까요? 먼저 우리 해독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진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면서 사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해가 없었잖아요. 네, 또 요즘에는 소음도 있고, 또 요즘엔 또 코로나가 네. 있고, 또 요즘에는 또 분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공장을 좀 덜 해가지고 미세먼지도 좀 없었었는데, 그러나 그 미세먼지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음식물에 굉장히 많은 방부제라든가 표백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보면 옛날에는 못 먹어서 문제, 지금은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 먹은 음식 속에 너무 독소가 많아서 문제. 영양 과잉과 그렇죠. 독소가 너무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특히 우리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혈관의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도 모세혈관, 혈관이 두르고 있죠. 심장만 하더라도 뭐 관상동맥도 있을 거고 거기에 각종에 있는 그 혈관이 있을 것이고, 간장만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또 각종의 그 혈관들이 많이 있고, 자궁도 마찬가지고 위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혈액을 통해서 우리 음식물이 들어가고 또 공기를 마시면 거기에 영양분도 들어가고 거기서 또 대사 과정이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오염물질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혈액 자체가 너무나 이제 또 그 과도하게 그 오염이 좀 풀어져야 된다 라는 의미로 지금 해독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효소의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 못 먹어서 문제, 지금 네.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 음식 속에 오염물질인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오염물질이 있다 보니까 네, 효소를 쓰이는데, 네. 그거 오염물질을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효소가 과다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게 소화효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코로 냄새 맡기도 하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때 쓰이는 건 대사효소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막 활력 있고 기운차게 하려면 대사효소가 많이 쓰여야 되는데, 네. 너무나 독소를 빼기 위해서 소화효소가 많이 쓰여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효소는 전체적인 그 한계 이 총량이 있거든요. 원형 우리 전문적인 용어는 원형 엔자임이라고 해요. 부모로부터 타고난 엔자임이 있어요. 그 효소가 다 쓰이는 날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대사효소가 쓰여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독소를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소화효소 쪽으로 다 활용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든 닭처럼 꼬박꼬박 존다. 이런 경우는 네.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독소가 많이 쓰여서, 독소가 많이 쌓여서, 그래서 네.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우리 잔디코치님 오늘 몇 끼 드셨어요? 두끼 먹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세 끼 드셔야겠네. 아니요, 아침에 간헐적 단식해서요. 네. 두끼 먹었어요. 점심 저녁. 역시 우리 잔디 코치님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었네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굉장히 좋은 거라는 것인데, 네. 보통 우리가 잉여
잉여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양소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특별히 네. 우리 밥을 먹으면 거기서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통해서 분해를 하게 되는데 너무나 많이 먹기 때문에 네. 그 탄수화물이 변해서 나중에 지방으로 바뀌어 버려요. 분해가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지방으로 바꾼 것이 나중에 간에서 글루카곤이나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지방이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네. 장내에 쌓이면 그게 내장 지방, 그리고 군더군더인데 군고육계나 각종의 그쪽에 쌓이면 그냥 체지방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전체적인 이게 독소다. 그러면 이 독소를 풀기 위한 대안이 무엇이냐? 그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 중급반 디다 우리 또 과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네. 방금 오늘 한잔의 코치님이 간헐적 단식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잠깐 단식을 했다는 건 뭐예요? 소화 요소를 좀 아끼는 쉬어줬다. 거죠. 네. 아꼈잖아요. 그래서 대사 요소로 이렇게 좀 하고 또 잉여되지 잉여된 탄수화물이 없도록 네. 한번 끊어주는 거죠, 곡기를. 네. 그러니까 몸에서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분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을 또 뺐다 하더라도 살을 뺀 부위가 또 물이 거기에 쌓여요. 음, 그러니까 어쩌면 살을 빼는 거 그냥 뭐 이렇게 효소제만 먹는 게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그 물을 또 소모해야 되잖아요. 그 네. 물을 소모하는 과정이 바로 운동인 거예요. 운동. 그리고 음,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사우나 해가지고 땀도 빼고 막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물을 소모해서 그 부분을 근육으로 채우는 거죠. 다시 네. 그쪽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몸짱, 우리 만짱은 제가 평소 늘상 존경하는데 이거 진짜 너무나 좋은 건강 이 관리를 하고 네.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급반 분들도 전부 간헐적 단식도 하시고요. 그리고 네, 1개월, 2개월 차에는 몇 끼 단식, 3개월 차 10끼 단식을 하세요. 네, 시리즈를 쓰니까 이 네, 청 시리즈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았거든요. 네, 지금요, 원장님, 네. 그 26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제가 못 사실 어찌 보이시죠? 보면은 네. 제가 좀 시대에 뒤떨어져요. 저는 굉장히 시대 예, 떨어지시다니요? 저는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날로그형 인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디지털 인간이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근데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고 계시고요. 댓글 중에 네,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네요. 이런 댓글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화면빨 잘 받고 왜 계시는데요. 그러냐면 이게 조명빨이에요. 그 제가 기본이 되셔야지 조명빨도 받는 거죠. 아니 좀 조명빨인데 이런 부분 우리 또 굉장히 너무나 존경스럽게 우리 몸짱맘짱 그 회원님들이 너무 애쓰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라면 그렇게 사실 제가 한의사긴 하지만 그 네. 정도까지는 사실은 못해서 참 부끄러운 건데 야 그거를 그렇게 하신다는 게 너무나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어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제가 너무 존경스러운 부분인데 그냥 제가 그냥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또 어두컴컴한 모습을 보이면 다들 밝으신데 어두컴컴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조명 좀 준비했어요. 와, 역시 멋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원장님, 조명 지금 청, 보인 조명 준비한 거 지금 조명, 조명 설치한 거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네, 아직 화면에는 안 나와서, 아 네, 그런가요? 지금 보여주시네요. 네. 와, 네, 와, 조명을 두 개나 어쩐지 멋있습니다. 네. 네, 저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희 그 청 시리즈가요, 원장님. 네. 제가 발효한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발효한약이라서 그 안에 효소도 가득 많이 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청 시리즈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가장 이제 청 시리즈는 9개의
발효 제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청일수, 청이장, 청사멸, 청사심, 그다음 청호식, 청육행, 청취리, 청팔보, 청구력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제품이 있는데 각각의 이 효능, 각각의 무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이 잘하는 것. 네. 이 일단 번호가 무슨 상관은 있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한 아,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발효 해독 학회에서 1, 2, 3, 4, 네. 5, 6, 7, 8, 9 해가지고 기억하기 쉽게 하기 네. 위해서 하는 거지 큰 의미는 없고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이거 혹시 이 순서대로 먹어야 되냐고. 네. 근데 순서 그거는 기호에 따라 드시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일수에서 청력회까지의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드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 아예 네. 청일수에 따뜻한 물에 1번부터 6번까지 다 섞어가지고 미숫가루 네. 타듯이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나는 청이장부터 해가지고 먹을 거야. 나는 뭐부터 먹을 거야 해가지고 가루 털어서 청일수로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네. 청이장부터 먹습니다. 제 아, 기호는. 청이장부터요? 청이장부터 먹고 그 다음에 청일수를 따뜻하게 먹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복용법 나중에 설명하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전체적인 개요 말씀드릴게요. 네, 네. 좀 생각날 때 얘기해야 되지만 저는 청일수를 먹을 때도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이장 먹고 청일수를 먹잖아요. 네. 그럼 먼저 저기 우리가 보온병에 청일수를 아주 차갑게 차갑게. 네. 차갑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마시고 취침 전에 마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차갑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온 이게 전자로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보온 이렇게 빨리 끓이는 것으로 네. 빨리 끓여서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거기에서 물이 끓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아, 주전자요? 전기 주전자 같은 걸 물을 그렇죠, 끓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전기주전자가 이제 뜨겁게 데워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뜨거운 물을 먼저 부어요. 반절만. 네. 그리고 거기 위에 아주 차가운 청일수를 그 위에 붓습니다. 그게 아,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양탕이에요. 음양탕. 네. 그래서 뭐 음양탕이라고 아마 검색을 해보면 그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 네. 원리가 있어요. 밑에가 원래 그 뜨거운 곳이 있고 위에 차가운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대류 현상에 의해서 격렬하게 그 안에 분자 흐름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청일수도 섞여 있는 그 성분도 있고 이 격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위에 열이 뜨고 밑에는 차갑고 보통 우리가 그래서 문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음양탕으로 이렇게 순환이 돼요. 아, 그래 네. 그 물에다가 저는 네. 청이장, 청사멸 또 필요에 따라서 열받을 때 청사심 털어 넣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효능을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가장 알겠습니다. 청일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작용은 신장에서 독소를 배설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는데 특히 신장에 이제 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기름때를 또 제거를 해요. 청일수가. 기름때. 네. 예. 그래서 그 청일수가 그런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난 모든 대사는 밖으로 배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한토합법이거든요. 한은 뭐냐면 땀으로 배출하는 거. 우리 몸짱에서 아, 운동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운동하면 땀으로. 어떻게 해요? 땀으로 배출하죠. 네. 그게 한법이에요. 독소를. 음, 그러니까 독소가 우리의 땀이 우리가 더울 때 온도를 배설해서 온도 바로미터를 이게 해주는 그런 작용도 있지만 네. 피부의 땀구멍을 통해서 독소, 대사된 노폐물을 배출하는 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또 잘못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어떻게 되죠? 그런 경험 한번 우리 잔디고치님 혹시 있으셨나요? 상한 음식 먹어가지고 먹었어요? 꽉 개어냈다고? 토하죠. 네. 토하죠? 네. 그게 토법입니다. 음,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위급 상황에서 빨리 음식 자체를 개어내야 될 때. 네.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토법을 잘 사용하죠. 네. 우리 그쵸. 집에 뭐 블랙이란 개인은 잘못 먹었다. 네. 뭐 잘못 먹었어? 뭐 잘못 먹었어? 그러죠? 그 토법이에요. 토법. 톱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법이 있는데 합법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
네, 소변. 네, 두 번째는 대변으로 대변. 배출하는 거. 네.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는 청일수, 네. 대변으로 배출하는 것은 청이장. 청이장. 이렇게 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소를 배출하는 작용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청일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변을 통해서 배출한다. 그러면서 네. 배출하면서 우리 몸에 만약에 독소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냐?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더 자세한 개요는 오히려 이제 청일수를 많이 먹어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병적인 요인이니까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네. 일반적으로서는 부종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게 하고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을 하게 한다. 네. 그리고 청일수를 많이 먹으면서 우리 몸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각종에 있는 그 물의 그 성분에 의해서 특히 거기 안에 뭐 결명자도 들어있고 뭐 구기자도 들어있고 당기두증 이런 약재 한약재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네. 간열을 아주 시원하게 막혀서 눈을 시원하게 만들어요. 아, 그리고 머리도 시원하게 합니다. 머리와 눈도 시원하게.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마테라는 그런 어떤 다이어트 식품이 들어있어요. 네, 마트차도 많이 먹죠. 그렇죠. 요즘에 다이어트 식품 마테차 많이 먹잖아요. 네. 이 청일수에 마테차가 들어있어요. 아, 청일수에 마테도 들어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테가 이 체지방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심장에서 기름때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공복 시 포만감도 유지하게 합니다. 마테가.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간헐적 단식하면 청일수 먹고 뭐 배고프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약간 커버하게 마테차가 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미도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현미. 현미. 예. 아, 그러니까 상효수를 드시면은 음식을 안 드시는데 현미를 일정 부분은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단식할 때도 배고픔이 밀려올 때 네. 그래도 청일수 한 잔 따뜻하게 마시면 조금 이렇게 배고픔이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잘 넘기거든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했죠. 완전 그게 현미와 네. 마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유, 알고 먹으면 이제 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청이장인데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또 청이장 같은 경우에 대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따가 조금 이제 청이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제 빼주는 그런 작용도 또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안쪽에 있는 내장 지방도 제거하게 네. 하고 그다음에 각종의 있는 체지방이나 요것도 제거하는 작용을 하고 가장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에요.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약 네. 30조에서 50조 정도 되는데 네. 장내 미생물의 이 숫자가 200조나 돼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몸의 체세포 숫자보다 장내 미생물이 더 많은 거예요. 몇 배가 더 많네요. 네 엄청 배 많은 거죠. 네.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종류가 있는데 네. 이 장내의 미생물은 유익균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인 거거든요.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뭐 유산균이라든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런 유익한 균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해로운 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유해균. 예, 유해균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중간균, 여기는 중간균. 이 중간균이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중간균이 어찌보면 이게 간에 붙었다 쓸게 붙었다 해요. 박쥐네요. 박쥐예요. 근데 네. 중간균이 사실 가장 많아요. 거의 네. 60%에 넘게 지금 차지하거든요. 좀 네. 작으면 50%에서 60%, 7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몸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 하면은 유익균이 뭐 약 한 30%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해균 있죠? 네. 유해균이 전혀 유해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바깥에서 아주 나쁜 이제 균들, 우리 인플루엔자, 뭐 물론 코로나나 이런 것도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인플루엔자라든가 아니면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장내에서 격렬하게 싸우잖아요. 네. 그때 또 싸우고 죽인 놈이 또 유해균이에요. 네. 그럼 얘네가 하나도 없으면 또 안 되겠네요. 안 넣으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균을 약 한 30% 정도 하고 유해균을 한 10%나 정도 그래서 2% 네. 작용하고 중간균을 한 50%에서 그 정도 네. 작용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소가 너무나 많이 몸속에 쌓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해로운 균이 거의 7, 80%막 이렇게 아, 넘쳐나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늘상 뭘 먹어도 뭐 환자분들이 저희 오시면 아 몸에 좋은 거 뭐 없어? 좀 보약 좀 내놔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데 네. 아무리 그 약을 이렇게 보약을 드셔도 몸에 그런 유해균이 득세를 하면 오히려 그 보약을 먹고 유해세균이 더 득세를 해. 아이고, 네.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먼저 이분이 보약을 먼저 드셔야 될지 아니면 유해균을 유익균으로 먼저 바꿔야 될지 아니면 네.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될지 그것은 이제 진단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의장과 한약을 같이 쓰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청의장 안에서도 이게 아까 이제 지방이나 이런 걸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아까 세 가지 네. 작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사멸이라는 것은 특별히 네. 혈관 내에 있는 이런 지방들이 있죠. 이게 네. 빠져야 되잖아요, 안쪽에. 네. 청의장도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지만 그거를 더욱더 혈관 안에 더 특화한 게 청사멸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간헐적 물단식을 했어. 아예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왜 옛날에 물 먹고 빼겠어.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을 거야. 이런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은 더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몸 자체에 지방산 우리가 단백질이 있고 또 탄수화물이 있고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산은 분해가 잘 안 되거든요. 100% 분해가 하나도 안 돼요. 글루카곤 네. 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 분해가 되고 하는데 글리세롤이 약간 단백질에서 좀 쓰이기도 하는데 지방산이 분해는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이 굶잖아요. 그런 네. 신체가 이상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산들끼리 자기들끼리 경제력 반응을 해가지고 거기서 분해를 일으켜요. 근데 거기서 이제 케톤이라는 그런 산이 또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네. 또 나쁜 어떤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약간 이제 밖으로 지나갔는데, 그래 어쨌든 안쪽에 혈관 안에 이 케톤산이라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그래서 혈관이 굉장히 산성화가 되고 안쪽에 혈관 안에 그냥 지방들이 굉장히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일종의 세제 역할을 합니다. 청사멸은.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물단식을 해가지고 물단식을 했는데 자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 옷을 빤다고 했었을 때 세제 없이 빨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잘 안 빨리죠. 만약에 그냥 아주 떼꾸장을 쫙쫙쫙 입고 네. 아주 막 이렇게 막 찌든 때가 있는데 이거를 막 물빨래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빨면 어떻게 돼요? 살짝 빠지는 듯 하다가 그게 다시 쑥 해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혈관에 있는 기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콜레스테롤이 될 수도 있겠고 콜레스테롤 그것이 범벅이 돼가지고 아주 굳어진 이게 혈전이 또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풀려면 세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세제들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뭐 굉장히 뭐 흰옷을 더욱 희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특정 네. 뭘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색깔옷은 뭐 선명하게 뭐 이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섬유유연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제 역할 그러니까 기름과 물은 안 섞이잖아요. 네. 근데 기름과 물을 이렇게 섞이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분해를 시키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청사멸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청사멸이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청사멸은 안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약적으로 혈독이라고 해요. 혈관 안의 독소를 특별히 뺀다. 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그 내장 지방을 특별히 청사멸이 제거를 한다. 그러니까 혈관이 튼튼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소들이 싱싱싱 지나가죠. 네.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그러면 안쪽에 있는 뭐 산소라든지 각종의 영양분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신체 네. 구석구석에 공급이 되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청사멸을 드시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 혈관이 청소가 되니까. 네. 그래서 뭐 마라톤 우리 뭐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마라톤 하기 시기 전에 뭐 등산 가시기 전에 청사멸 한번 딱 드시고
가시면 뭐 힘이 난다 뭐 이런 분들 네네. 계셨죠. 아, 그렇게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런 원리는 몰랐어요, 저도. 예, 아, 혈관이 탁 그렇구나. 청소가 되고 순간적으로 세제가 쫙 빨아지니까 네. 흰 옷 그리고 선명한 옷으로 그 혈관을 딱 갈아입는 거예요. 세탁을 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청사심에 대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사실은 몸의 독소도의 해독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독소입니다. 네, 우리, 맞습니다. 우리 한잔대 코치님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고 계시는데 네. 네, 네, 즉 네, 해독을 몸매도 하지만 네, 마음의 해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맘장반에서 마음의 해독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맘장반에서. 사실 속을 끓이면 피가 마른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맥진 검사를 하다 보면 심장이나 마음의 그 관련된 맥이 굉장히 아주 작게 나오면서 아주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런 환경맥, 이걸 산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쏟아가지고 진액이 다 말라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거든요. 진액이 말르면 어떻게 됐어요? 혈액이 걸쭉해지죠. 네. 소모가 되는 그러면 거예요. 순환이 안 되죠. 예, 마치 밑에서 간장을 이렇게 불할 때 지글지글지글 밑에 불려도 간장이 쫄죠. 네, 그 쫀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돼요. 아이고, 그러면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혈액 자체가 쫄기 때문에 각종의 혈관 안에 진통 물질이나 제상 물질들이 잘 운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쑤시고 다 아파요. 음, 그래서 마음의 독소로 인해서 아프기도 네, 하고 잠도 못 자고 또 눈도 피로해지고 네, 아침에 일어나기도 쉽고 매사 짜증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몸속에서 각종의 대사를 굉장히 방해를 받고 종고에 가서는 각종의 성인병 질환도 올 수가 있겠고 암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네, 부분을 청사심이 일정 부분 해결을 해줍니다. 음, 그래서 뭐 개지나 뭐 작약이나 대조나 무슨 뭐 모료나 이런 것들이 뭐 개지가 모료탕 이런 한약, 정신과에 관련되어지는 그 한약재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사심을 먹으면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이런 그 마음이 좀 안정되어지는 아, 그런 역할을 청사심이 해줘요. 마음독, 네, 심독을 제거를 해준다. 그래서 청사심이에요. 심. 심. 마음심, 예. 아, 네. 그리고 그냥 청호, 식은 뒷자에 청호식, 저희 식자가 들어갔잖아요. 그 단식할 때 먹어요. 예. 도식할 때. 예. 왜 뒤에 식자가 들어갔겠어요? 식사 대용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안에 각종의 곡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청호식 안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만감을 이제 유발한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안에 효소가 잔뜩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안 드시다 보면은 네. 이제 각종 효소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이게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청호 시간에 듬뿍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찌 보면 영양소로 따지면 청호식으로 배고프지만 않으면 오히려 다 충분하다. 아, 그렇게 청호식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육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당뇨라든가 이런 거를 더 구체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당뇨 같은 경우에 특별히 입이 마르거나 또 소변을 통해서 당이 빠져나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 청육행 같은 경우는 신장 자체를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한약적으로 육미라고 해가지고 뭐 그 숙지향 뭐 백봉용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신음을 보호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신장 자체를 좀 튼튼히 만들어 줘야지만이 네. 안쪽에서 당이 나가지도 않으면서 소모성 질환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일반적으로 그냥 청육행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청육행이. 네. 그래서 당뇨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고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좋아지게 만들고 진액을
굉장히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청력행이 하는. 저희 중급반 디다님들 중에도 당뇨 때문에 단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청력행을 드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청력행 드시고 청호식 드시고 네. 그리고 청일수 이제 나중에 이제 당뇨에만 좀 풀 수 있는 때가 오는데 네. 청일수, 청이장, 뭐 청사멸, 청육행 뭐 이렇게 뭐 청사심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당뇨약을 끊으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은 네. 당뇨약을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좋아진 거죠. 네. 당뇨약을 3번 드셨던 분은 한 번 내지 드시고 아니면 또 끊으신 분도 있고 네. 그리고 한 번 드신 분은 가볍게 끊고요. 그런 관리를 이제 이거를 3개월 관리하느냐 6개월 관리하느냐 이제 1년 관리하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당을 굉장히 좋게, 왜냐면 이 당형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넘쳐서 문제죠. 네. 그리고 인슐린이 저항성에 대해서 인슐린 제대로 칼이 안 써지는 거잖아요. 인슐린이 당을 잘해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칼이 안 들어. 그래서 이 혈관 안에 당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끈끈한 혈액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다 못해서 소변을 통해서 줄줄줄 또 배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당뇨인데 그런 부분을 청력행이 상당 부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취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 끝자가 뭐라고 되죠? 위라고 써 있죠? 네. 뭐가 좋겠습니까? 위에 좋겠네요. 위에 좋겠죠.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네, 그래서 위장이 특별히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청취리를 드시면 바로 해결돼요. 특별히요, 역류성 식도염의 특효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앓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네. 청취리가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군요. 청취리를 만약에 제가 이제 속이 쓰리잖아요. 특히 네.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저녁에 고생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이게 누워서 하다 보면 이게 올라오니까 자꾸. 그래서 막 쓰림이 올라오거나 뭐가 이렇게 넘어올 때 그때 일어나서 청취리 한번 딱 드셔보세요. 그럼 몇 분 안에 이렇게 싹 사라져요. 근데 그때 물로 같이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씹어 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물 따로 먹지 않고 그냥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씹어서 쓰릴 먹는 때. 거. 쓰리거나 뭐가 이렇게 넘어오는 느낄 때 그렇게 드시면은 바로 그 부분이 싹 가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게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뭔가 뭐 매운 것을 먹거나 아니면 어떤 뭐 컨디션이 좀 나빠서 가끔 이렇게 속이 딱 쓰린다고 할 때 있거든요. 그때 청취리 딱 먹으면 싹 몇 분 안에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위벽도 물론 이제 보호하는 그런 어떤 작용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싹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다. 소화도 잘 되게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에도 특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역류성 식도염에 좋다고 위원주님이 드셔보신 분이 지금 댓글 그렇게 다셨고요. 네. 한 분이 그럼 이거 언제 먹는 게 효과적이냐고, 청취리는 공복, 식전, 식후 언제 먹는 게 좋겠냐고. 식전에 드시는,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공복에. 네. 공복에 드시는 거랍니다. 네. 이수정님. 네. 왜 산이 이렇게 보통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싹 가라앉게 해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복에 드시는 것도 하고 만약에 바로 속이 쓰리거나 바로 증상이 있죠. 그걸 저희가 PRN 그때그때마다 드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 그때 바로 또 한 번 드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청취리 속효성이 있으니까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공복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그때 바로 먹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내가 위산통이 원래 있어. 그냥 위험이 있고 아주 좀 오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때는 아침, 저녁 또 증상이 심해. 그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아니면 아침, 저녁 그렇게 해서 2포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3포 이렇게 드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주 증상이 심하지 않아. 가끔씩 올라와. 그렇다고 해서 이렇다 할 증상이 없어. 근데 가끔 쏙 쓰려. 그때 필요할 때마다 드시라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이수정님 2개월 차시니까 3개월 차 하실 때 그때 참고해서 청취리 세트를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청팔 청팔보는 뒤에 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보아네요. 어디를 보호해 주나요? 그냥 보약입니다. 아, 보약이구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십전대보탕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죠. 청팔보에 십전대보탕 성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10가지의 십전대보탕을 기본 처방으로 해서 만든 게 청팔보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이 너무나 쪄가지고 빼는 거는 좀 쉽거든요. 근데 마르신 분들 있잖아요. 마른 분들. 네. 마른 분들인데 내가 조금 건강해져서 이렇게 디다도 하고 약간 이렇게 하고 싶어. 네. 근데 약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청팔보를 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살을 찌게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살 찌고 싶어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저희 몸짱에도. 예, 그러면 청팔보를 뭐 2포씩 네. 아, 그리고 청호식을 또 2포씩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뭐 저녁 아니면 아침 네.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호를 하는 거죠. 더욱더. 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힘이 나게 하는 건데 보약의 역할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청팔보를 깔고 가요. 아, 왜냐하면 너무 소모성 질환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암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약 청구력 같은 경우에 항암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꽃가루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버섯류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뭐 상황버섯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각종의 버섯류가 또 거기에 발효가 돼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청구력은 암 환자에 또 계속 깔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구력은 내가 또 암에 대한 항암 그리고 또 알러지 질환에 굉장히 청구력이 특효입니다. 그러니까 알러지는 예를 들어서 뭐 비염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토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이런 것은 결국 안쪽에서 항히스타민이나 안쪽에 있는 특이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청구력, 알러지 질환과 항암에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것이 이제 청구력에 이제 있는 겁니다. 청 시리즈가 생각보다 정말 좋은 면도 많고 저희가 이렇게 진작 알고 먹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싶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원장님. 네, 와, 네, 이제부터는 좀 청일수 한 잔을 마시더라도 조금 더 귀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나니까.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요 중에서 네. 저희 그 디다님들이 질문하셨던 게 있거든요. 네, 제일 많은 질문이 나왔던 게 네. 명현 현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청이장이나 청이수나 이런 거 먹고 그러니까 그 전에 안 드셔보셨으니까 네, 안 드셔보셨다가 이런 걸 먹고 났을 때 머리가 아파요라든가 뭐 그런 명현 현상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이런 게 다 명현 현상이 있나요? 그것도 두통이 명현 대표적인 현상 설명을 네, 좀 두통이 대표적인 면역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두통이 왜 오냐? 네. 한마디로 두통은 포도당 부족 현상입니다. 포도당 부족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탄수화물을 드셨잖아요. 네. 그럼 탄수화물을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네.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포도당을 쓰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포도당이 원래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원래 그 포도당이 아까 남으면 뭘로 변환된다고 그랬죠? 포도당이 남으면 지방으로 변환되죠. 근데 네. 지방이 어떤 형태로 전환되냐면 글리코겐 형태로 바꿔가지고 네. 간에 저장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원래 간에 글루카곤 이 형태 저장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잠깐 간헐적 단식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원래 포도당을 이게 잠깐 굶으면 네. 포도당이 잠깐 쓰여져야 되는데 원래 내 몸에 포도당이 없어.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포도당에 쓰이는 기관이 어딜까요? 네요. 환자들 코치는 너무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 깜짝 놀랍니다. 예, 이번 좋은 소식도 있으신 것 같은데. 뇌가 네. 첫 번째 뇌가 가장 많이 포도당에 쓰여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뇌가 5분만 우리가 숨을 못 쉬거나 이쪽에 이 영양소가
잘 못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뇌사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뇌는 굉장히 포도당, 머리를 가장 많이 쓰는 게 포도당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포도당 자체에 저장량 이게 분해돼 가지고 포도당이 없는 걸로 있는 걸로 써야 되는데 네. 그게 포도당이 없어요. 음, 그러니 뇌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야죠. 네.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에 혈관들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목에서 추골동맥이란 두 가닥이 있는데 뇌에 있는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 혈관이 강력하게 이완 수축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왜? 짜야 되니까. 네. 없는 네. 걸 짜야 되니까. 음, 거기서 나타나는 게 두통입니다. 아, 근막을 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쪽에 포도당 부족 현상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정반대예요. 너무나 독소가 많아. 음, 독소가 많아서 내 몸에 압력이 상승하는 거야. 네. 독소의 압력이. 음,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독소가 뇌에 다 들어가면 뇌가 죽잖아요. 네. 그래서 비비비라고 해가지고 뇌가 그런 들어갈 대상들만 들어갈 영양소만 들어가게 만들고 나머지는 막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 독소들이 또 들어가게 뇌압을 상승을 막 한단 말이에요. 막 들어가려고. 음, 그럴 네. 때 뇌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독소 우리가 청의장이나 청일수나 이런 거를 청산을 하다 보면 독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막 독이 막 몸에 넘치니까 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위쪽에 간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서 뇌의 압을 올라가게 만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이완 수축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통 현상이고요. 네. 이게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고 또 세 번째로는 기질적인 문제로 그냥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 드실 경우에. 기술적으로. 네. 네. 그래서 목뼈 보통은 우리의 머리에 네. 이렇게 뭐 종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이 없는 외에 일반적으로 목뼈가 안 좋으신 분들. 아, 그러니까 목뼈가 1번, 2번, 3번. 네. 그러니까 1번, 2번 보통 이제 턱관절이 2번, 3번. 여기가 틀어지신 분들. 음, 이런 분들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근막도 이게 틀어져 있거든요. 네. 거기다 대고 뭘 안 먹었으니까 네. 이게 포도당의 부족 현상을 더 틀어져. 힘이 없으니까. 네. 힘이 없으면 꺼버려 줄까 이렇게. 네. 네. 그럼 몸이 자세가 또 안 바라지겠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은 어떻게 네. 돼요? 더 구부러지면서 더 틀어지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뼈의 틀어진 현상이 더 증폭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두통이 또 와요. 아, 기질적인 문제가 또 옵니다. 네. 그래서 신기하게 놀랍게 정말로 두통이 있으신 분은 내가 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 뭐 질문 제가 받아보니까 1, 2개월째는 괜찮았는데 뭐 3개월째부터 두통이 네. 있으시다면 네. 그 그런 누구시죠? 질문 누가 있으시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이제부터 그때부터 다행이고 이제 축복받으신 거예요. 아, 진짜 본격적으로 해독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네. 안쪽에서 각종의 독소가 쌓이든지 아니면 포도당 부족 네. 현상에 의해서 내가 진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명현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 몸이 이제 포도당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니까 포도당이 부족하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 포도당을 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빼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오토라이시스라는 자가 용혈이라는 것도 오토파즈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웃 나라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어야 할 내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음식이 없어.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자도 3일을 굶으면 어디를 넘는다? 그래서 들려와야죠 다. 예, 공자도 3일을 굶으면 어디를 넘는다. 이런 속담을 혹시 아시는 분? 아, 담 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담장을 넘어요. 네, 담장. 남의 집에 가서라도 뺏어와야 돼. 그게 오토라이시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내가 굶어. 네. 그러면 영양소를 빼오기 위해서 다른 쪽에 가가지고 이
그걸 빼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신경 놀랍게 병든 세포, 늙은 세포, 노화된 세포 거기에 있는 것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거야. 네. 그러니까 굶으면 그것을 쓸 수 있잖아요. 다른 나쁜 것들을. 네. 그거라도 에너지를 태워가지고 내가 쓰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몸이 정화되는 겁니다. 그게 간헐적 단식의 이제 원리가 장점. 네. 예, 장점이 되는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서두로 돌아가서 두통은 축복이다. 네.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해독이 네. 시작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두통이 나는 그래도 두통 싫어. 나는 해독 너무 못 참겠어. 네. 그러면요, 흰죽하고요, 흰죽. 된장, 국 네. 드셔보세요. 싹 없어져요, 두통이. 흰죽과 된장. 바로 없어져요. 대신에 대신에 이제 이제 공급을 해주니까. 예, 너무 아프면 네네. 싹 순간적으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네. 그 두통약을 먹어도 되나요? 했는데 먹으면 안 되겠죠. 원장님. 두통약을 먹으면 이제 내가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더 쓰레기를 더또 얹고 있으면 네. 예, 내가 한참 좀 되고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청이장을 계속 복용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 3개월 먹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네. 분이 그런 댓글을 다신 적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청이장을 먹고 나서 뭐 쭉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몇 개월 먹다 뭐 몇 개월 쉬었다 다시 먹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건지 어떤가요? 자, 저기 표시편인데, 자, 제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네. 자, 이거 보이십니까? 뒤에 뭐가 나왔네요. 네. 네, 보이시죠? 자, 청이장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자, 여기 자, 보이시죠? 자, 청이장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자, 자세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청이장이 왜 내 청이장이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 기전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대표적인 영양소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지방을 탄수화물, 단백질 요거는 탄수화물은 이 위장 안에서 소화가 되고요. 처음에는 먼저 입안에서 아밀라제란 이런 걸 통해서 침을 통해서 소화가 1차적으로 소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거는 위장에서 또는 펩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은 여기가 아니라 이 분문부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 내려와야지만이 지방이 소화가 돼요. 뭐가 만나냐면 담즙이 와야 돼요. 네. 담즙이. 근데 이 담즙은 하루에 한 1리터 정도가 매번 생성이 되거든요. 1리터가 담즙이 생성이 되는데 이 담즙의 97%는 물이고 나머지 한 3%가 콜레스테롤과 색소예요. 근데 이 담즙이 한 8배 정도의 농축을 시켜가지고 담즙에 여기에 있다가 우리가 지방이 또 들어오잖아요. 지방에 들어오면 여기 췌장이나 여기서 담즙을 분비되면서 1차적으로 이거를 쪼개요. 그게 1차 유화입니다. 1차 유화. 1차 유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게 있는 거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 췌장 이쪽에서부터 리파제라는 것이 분비가 되면서 더 잘게 쪼개집니다. 네. 더 잘게 쪼개지는데 청이장이 네. 이 담즙 1차 유화, 2차 유화 되는 거를 딱 못하게 붙들어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도록 청이장이 딱 붙들어매면서 그것이 소장을 통해서 바로 대변으로 빼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이장이 바로 이걸 바로바로 빼버리면은 이 바로바로 빼잖아요. 그래서 네. 바로바로 이렇게 빼게 되면 여기서 안쪽에서 LDL 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이 콜레스테롤 지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LDL이라는 이 콜레스테롤이 이 지방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배설이 또 된단 말이에요. LDL도 이 콜레스테롤 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LDL 콜레스테롤이 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소장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배출을 시키는데, 그러면 여기 담즙이 계속적으로 이 청이장이 이 LDL 콜레스테롤을 붙잡고 계속 나가는데 콜레스테롤이 필요하잖아요. 이 담즙을 네. 만들려면. 네. 근데 담즙을 만들 콜레스테롤이 부족해. 담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했죠. 공자가 3일만 굶으면 담 넘죠. 네. 콜레스테롤이 이 담즙이 공자야. 콜레스테롤이 공자야. 담즙이 공자야. 그러면 이 담즙이 공자에서 콜레스테롤이 필요한데 콜레스테롤 어디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디서 갖고 오느냐? 지방간에서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혈관 내에서 이 혈장 콜레스테롤 있죠? 네. 이 혈관 내에서 또 콜레스테롤을 가져와요. 세 번째로는 내장 지방들, 각종 지방들 있죠? 복부 비만 뭐 있죠? 거기에서 또 콜레스테롤도 갖고 와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이장이 이걸 붙들고 지방을 붙들고 자꾸 배설을 시켜버리니까 지방이 이게 못하도록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빼버리니까 안쪽에서 콜레스테롤도 계속 빠지기만 하고 계속 이걸 떠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은 뭐냐면 low density거든요. LDL. 네. 그러니까 HDL은 high density예요. LDL은 뭐냐면 low니까 어떻게 낮다는 얘기잖아요. 네. 낮다는 얘기는 가볍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청이장을 많이 먹으면 물에 살짝 떠오르는 기름진 변이 생겨요. 그게 LDL 콜레스테롤이 빠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청이장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라고 했죠. 네. 언제까지 먹냐? 가장 중요한 배변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청이장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배변 상태는 총 5가지의 상태가 변별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목표점. 첫 번째, 향. 첫 번째, 일단 냄새가 향기로워야 돼. 네. 향기로운 냄새. 나 청이장 나 그만 먹을래. 근데 오늘 쌌어. 네. 쌌는데 냄새가 거의 토할 수준이야. 그럼 계속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준이. 근데 갑자기 야 옛날에는 토할 것 같은 냄새인데 그러면서 막 내 딸이 내 아들 아빠 엄마 제발 좀 그냥 싸라 뭐 이러면서 했어.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이게 향기롭게 됐어 갑자기. 네.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제가 청이장이나 청일수육을 하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거의 지금까지 거의 한 50년을 하면서 한 번도 냄새가 이렇게 지독했다는 거예요. 네. 야, 그래서 야, 언규야, 이거 청기장 뭐 이거 먹으면은 야, 저기 대변 냄새가 좀 향기로워지냐? 그럼 내 냄새는 그냥 고소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물어보면 원래 그렇다고. 그게 안내에 있는 유익균이 활성화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 있었는데 유해균이 없어지고 유익균이 활성화되면 여기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어집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바나나 같이 누런색의 자루변을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바나나변을 바나나 형태의 자루변. 예, 만약에 내가 계속적으로 풀어져 있어. 대변이 풀어져 있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토끼똥처럼 되어 있어. 이렇게 되면 청이장을 그만 드셔야 될까요? 계속 드셔야 될까요? 계속 먹어야죠. 계속 드셔야 되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됐다가 또 다시 원상태로 되돌았어. 그럼 또 드시는 그런 신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떠오르는 LDL 콜레스테롤이 통해서 배출하니까
가벼워지니까 대변이 뜬다 이 말이에요. 알겠네요. 네, 예. 그럼요. 그리고 계속 뭔가 대변을 봤는데 뭔가가 덜 본 것 같아. 아, 그래서 장병감. 예, 그래서 또 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느낌. 뭔가가 봤는데 안 본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이 있다면 아직 계속 청이장을 드셔야 계속 된다. 먹어야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앉으면 30분 계시는 분. 아이고. 그런 분은 청이장 끊어야 된다. 계속 드셔야 된다. 계속 드셔야죠. 계셔야 된다. 네. 그래서 쾌변은 5분 이내로 싸는 겁니다. 네. 그게 굉장히 건강. 원래 그래요. 우리 이제 블랙이랑 개는요. 딱 하면은 딱이확 쏙쏙 들어가다가 쫙 하면 30초 만에 싸요. 개 건강하니까 그러죠. 네. 건강한 장이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아까 3회 보통 이런 형태가 3에서 5일 안에 끝나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또 오래 걸려 장이 원래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음식 습관이 별로 안 좋으신 어떤 분들도 또 계실 수 있고 스트레스를 그렇죠. 네. 받으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환경이 네. 또 원래 막 인스턴트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관리할 때는 좀 관리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안 좋은 음식들을 더 땡기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일 때 아까 말씀드린 냄새, 색깔, 형태, 농도, 느낌 부드러운 냄새, 황금색변, 바나나변, 그 다음 뜨는 부변, 그 다음에 5분 만에 싸는 쾌변 이것이 있었을 때에 이게 다 되어진다. 그럼 청이장 끊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끊다가 다시 이 중에서 하나가 좀 이렇게 되돌아간다. 그러면 또 하루에 뭐 다시 시작하는 거죠. 뭐 2번씩 시작할 수도 있고 한 번씩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배변 상태가 좋았어. 그럼 청이장을 안 드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이장에는 그 지방을 끌고 그냥 배출한 장을 한다고 그랬죠. 네. 저녁에 과식하거나 뭐 포도당 탄수화물을 너무나 많이 먹었고 지방으로 쌓일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지방을 또 많이 먹었어. 그러면 그때 자기 전에 청이장을 한번 딱 먹고 자면 어떻게 됐어요? 뭔가가 배가 부글거리지 않고 뭔가 쏙 빠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마. 네. 그냥 주무시는 것과 청이장을 드시고 주무시는 건 완전히 차이가 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씩 이렇게 드시면서 그렇게 주무시면은 이게 더 지방이나 이게 침착될 것이 빠지니까 그게 예방에 효과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식 때만 이렇게 먹을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응용도 될 것 같습니다. 응용이 너무 되죠.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떤 분이 이상추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네. 지방이 적고 마른 사람도 청이장은 먹는 게 좋나요? 하셨는데 이분도 변의 상태에 변 따라서 상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지방이 적고 마른 사람도 변이 이렇게 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이제 한약적으로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인데 이 대변 변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 한의사분 물어보지 않습니까? 변이 어때요? 물어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요게에서 근거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원장님. 네, 우리 저기 기자님들 그냥 이거 한 회로 끝낼 수 없다, 막 이러실 것 같은데요.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진짜 아날로그형 인간인데 네. 아 진짜 우리 정말 제가 이렇게 뭐 출세했나요? 저는 그냥 혼자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소통하고 막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누구 잘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가 보네요. 이렇게 이걸 좋아하는데 뭐 계속 제가 좀 적응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이게. 네. 지금 37분이 보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 37분이나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도 사실 어찌 보면 설명이 시간은 짧고 네. 그 다음에 뭐 설명할 건 너무 많고 뭐 청일수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가 넘게 사실은 그러는데 이걸 농축해서 하려니까 사실 그것도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빠졌던 그런 부분들도 이거를 반복해서 음미하는 분, 사실 처음 접하신 분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꾸 학문적인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 이게 네. 반복해서 또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뭘 먹더라도 알고 먹어야지. 그냥 네, 모르고 그냥 맞습니다. 야 그냥 먹어. 네. 왜 내가 계속 먹어야 돼?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 네, 네. 건강한데 건강을 위해 사는 건데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돼? 모르고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네. 알고 먹은 게 진짜 그게 약이 될 수가 네. 있거든요. 진짜 알고 먹어야 약발이 더 잘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내가 진짜 도움이 돼서 하는 거지. 왜 그렇잖아요. 하라는 거를 막 네. 계속 하라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만 내가 알고 아 진짜 내 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막 챙겨 네. 먹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아, 제가 진짜 이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 위에 저기 제일 위쪽에 여기 보면 여기 원장님. 예. 네, 지금 댓글에요. 네. 원장님 유튜브 하시면 대박 이런 댓글이 많아요. 그리고 네. 원장님이 아날로그형 인간이라고 그러셔서 그런가 봐요. 지금 너무 좋다고 강의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신다. 뭐 이런 그 좋은 교육 감사하다. 학문적인 거 좋다. 등등등의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원장님 강의를 매번 듣고 싶네요. 이런 노인재님의 댓글도 있고요. 네. 혹시 유튜브 계획은 없으신가요? 유튜브도 계획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있으시답니다. 아 진짜 정말 저는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하게 될 줄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면 다들 유튜브는 다른 세상이고 사실 솔직한 얘기, 솔직한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귀찮아요. 그거를 진짜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근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팬들이 팬클럽이 결성이 됐습니다. 벌써 46분이 들어오셨어요. 아, 이분들 너무 늦게 들어오셨네. 다시 앞에서부터 보세요. 제가 우리 원장님이 게시글로 올려주시면 그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쭉 찬찬히 들어보셔야 돼요. 46, 아까 제가 30 몇 분이라고 했는데 금방 46분 되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못했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저도 저 혼자 뭐 이렇게 막 하기는 힘든데 이렇게 또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네, 한잔대 코치님의 또 이렇게 고전화 대표님 또 여러 우리 중급반 디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유튜브 그 부분을 좀 한번 필요한 부분들 제가 네. 미처 빠져서 좀 설명을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아,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청일수나 청의장 이런 거는 저희가 이렇게 막 찾아봐도 제가 막 그 전에 질문이 들어오면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막 저기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참 탐탁지 않았어요. 그 답들이. 근데 이렇게 원장님이 딱 유튜브로 또는 이렇게 저희 라방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너무너무 든든하기도 하고 또 정말 쏙쏙 중요한 내용들을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잔디 감사합니다. 코치님의 중간에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잔디 아이고, 코치님이 중간에 딱 이렇게 커넥터 역할을 해주시니까 잔디 코치님의 목소리가 편안하게 딱딱 쏙쏙 들리니까 제가 정신이 벌떡 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벌써 원장님 1시간이나 돼서 오늘은 그럼 요쯤에서 네. 마무리를 할까요? 해야 될, 예, 예, 네, 원장님 식사도 못 하셨을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네, 고세라 대표님이 어? 예, 뭐 이렇게 제가 고세라 대표님의 사실은 요즘에 너무나 좀 어찌 보면 굉장히 미래에 앞서가는 그 네,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굉장히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세상 21세기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또 추진해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네, 여러 네, 가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방도 가끔
자주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필요할 때. 네, 네. 바쁘시니까 저희도 자주 졸릴 수는 없고 가끔이라도 저희 네. 또 들러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 진행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목장님들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디다님들 오늘 오원교 원장님의 해독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원장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 유튜브 제가 원장님 주소 받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 궁금하신 부분들도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원장님도 컨텐츠 준비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